걱정하면 믿음을 잃는다. 하지만 믿으면 걱정이 사라진다. 제임스 커크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세상에는 수백만 가지의 주파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각각의 주파수는 위의 주파수와 아래의 주파수가 연결됩니다. 이 말은 우리의 뇌의 모든 세포는 특정한 주파수에 따라 움직인다는 겁니다. 모든 사람이 마찬가지죠. 여러분이 인식을 키우면 더 높은 차원의 시작을 하게 될 겁니다. 이렇게 높은 차원의 소통을 하면 주변의 수만 가지 메시지를 예리하게 인식하게 됩니다. 낮은 인식의 위치에 있다면 아마 이 메시지를 놓쳤을 겁니다. 더 높은 주파수로 이동하려면 먼저 결단하세요. 그런 다음 새로운 위치의 주파수가 나타내는 생각과 감정에 적응해야 합니다. 하지만 평소와는 다른 어떤 움직임이 포착되면 여러분의 패러다임은 즉시 전투를 시작할 것입니다. 여기서 여러분은 패러다임을 의식적으로 통제하고 예전의 패러다임을 제거하고 바꿔야 합니다. 패러다임을 바꾸기 전까지는 삶은 영원히 바뀌지 않습니다. 이전까지의 패러다임은 우리를 풍요와 성공에 이르게 하는 것은 돈이라 여기며 그것을 목표로 하였을 겁니다. 하지만 부의 창출은 돈에 집중하는 것과는 상관없죠. 부와 상관 있는 것은 마음가짐, 태도, 그리고 생각하는 방식입니다. 돈은 우리가 그 가치를 믿기 때문에 가치가 있는 겁니다. 돈은 액수가 인쇄된 종이일 뿐이며 그 자체로는 가치가 없습니다. 따라서 누군가 돈을 많이 벌고 싶다고 할 때 그가 실제로 원하는 것은 돈과 교환할 수 있는 것들이죠. 이를테면 고가의 자동차, 열대의 섬에서 보내는 휴가, 전용기를 뜻합니다. 부를 추구한다는 것은 궁극적인 목표는 호강이며 그것을 자유롭게 누릴 시간입니다. 진정한 목표는 그저 부를 축적하는 데 있지 않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알아야 할 것은 부에 이르는 길은 자신과 버리는 일종의 정신게임이라는 것입니다. 행복은 돈으로 살 수 없다는 말은 돈이 없는 이유를 스스로에게 정당화하는 말이죠. 우리가 자기 정당화를 위해 학습한 방어적인 전술인 겁니다. 하지만 여러분도 속으로는 알 겁니다. 자신이 지금의 상태를 바꾸고 싶어 한다는 것을요. 지금까지 우리는 돈을 최종 목표로 생각하도록 프로그래밍 되어 왔습니다. 이것은 돈이 쉽게 벌리지 않을 때 우리가 자기 방어적인 태도를 보이고 자기 변명에 빠지는 이유이기도 하죠. 가치 있는 성취를 이루려면 처음부터 큰 돈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많은데요. 하지만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물과 마찬가지로 소액의 돈을 제대로 사용되기만 하면 믿기 힘들 만큼 강력해지는 것입니다. 산골짜기의 개울물은 적은 양으로도 사람을 쓸어갈 수 있습니다. 비밀은 양에 있지 않습니다. 바로 움직임에 있는 거죠. 우리는 보이는 대로 믿는다 라는 말을 흔하게 하곤 합니다. 그러나 이는 틀린 말입니다. 이 문장은 삶이 우리에게 제공하는 무궁무진한 기회를 믿지 않는 매우 회의적이고 부정적인 관점을 대변할 뿐이죠. 이 관점은 우리의 상상력과 직감과 창의성이 가진 방대하고 무한한 힘을 무시합니다. 그런데도 우리는 이 말을 평생 반복적으로 듣는 것입니다. 하지만 부유한 사람들은 이 문장이 사실과 정반대라는 것을 알고 있죠. 즉, 보이는 대로 믿는 것이 아니라 믿는 대로 보이는 것입니다. 우리는 원하는 것을 보려면 그것을 내면화하는 것이 정말 중요합니다. 우리가 성취하려는 것을 믿어야 하는 거죠. 그래야만 실현이 가능합니다.
다시 말해서 부유한 사람들은 믿는 대로 보인다 라는 신조를 따릅니다. 억만장자인지 아닌지를 나누는 유일한 차이는 바로 부유한 마음뿐입니다. 그리고 그 마인드셋의 초석은 믿음입니다. 부자들은 돈이 덤빈다 라는 표현을 하는데요. 이는 틀린 말이 아닙니다. 그들이 인생에 돈이 모여드는 이유는 그들이 부를 당연시하기 때문이죠. 어떤 것도 그들을 머뭇대거나 주저하게 하지 않습니다. 또한 실패를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그들이 마음에 보이는 것은 성공뿐이기 때문이죠. 부자들은 성공 방식은 각기 다르지만 모두 공통적인 마인드셋을 갖고 있습니다. 그들은 남들에게는 오지 않는 기회를 끌어당겼고 남들은 보지 못한 해법을 볼 수 있었습니다. 성공을 당연시했기 때문이죠. 부자들은 무언가 특별한 재간이나 육감을 타고났다는 뜻일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다만 그들은 올바른 의식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돈도 이와 같은 방식으로 작동합니다. 물이 모여서 강이 되듯 소액이 현금의 흐름을 만드는 기회에 투자되고 그 돈이 모여서 강을 이루고 지속적인 부의 줄기를 제공하는 것이죠. 이런 순환의 법칙을 이해하는 사람은 자신이 돈을 멈추는 지점이 아니라 돈이 흐르는 통로에 서 있다는 것을 아는 것입니다. 평범한 사람은 최상의 부유층을 보면서 그들에게는 무언가 유별나고 특별한 면이 있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예컨대 부자들을 보통 사람보다 똑똑하고 수완이 좋은 사람들로 여기는 경우가 있죠. 이것은 참이기도 하고 거짓이기도 합니다. 부자들이 부유한 이유는 부의 마인드셋, 즉 부유한 마음을 철저히 내면화했기 때문입니다. 부유한 마음은 남이 훔칠 수도 빼앗을 수도 없습니다. 그들은 파산해도 다시 일어나서 부를 이루죠. 돈이 작동하는 원리를 이해했기 때문입니다. 그러한 이해는 그들이 잠재의식에 각인되어 패러다임을 바꿨기 때문입니다. 대개의 사람은 자기가 기존에 하던 일에서 쉽게 빠져나오지 못합니다. 이는 돈 버는 방법을 모른다는 것을 인정하기 싫은 심리와 무관하지 않는 겁니다. 물론 감추려 들면 쉽게 감출 수 있겠죠. 어쨌거나 우리는 월급을 받고 있으니까 이런 심리에서 돈으로 행복할 수 없다 같은 어이없는 말들이 생겨난 겁니다. 이런 말은 원하는 만큼 벌지 못하는 책임을 회피하고 싶을 때 하는 변명일 뿐입니다. 우리의 현실은 우리의 의식 수준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의식의 지평은 얼마든지 넓힐 수 있습니다. 넓힐수록 인생에서 더 많은 것을 성취하게 될 수 있죠. 부자들에게는 이미 이런 의식이 있습니다. 그들과 같은 의식을 얻고 싶다면 부자들에게는 왜 그것이 있는지, 그것이 왜 성공에 이르는 열쇠인지 알아야만 합니다. 부자들의 특징 첫 번째는 자기 내면의 지혜를 들으려는 의욕이 있다는 겁니다. 남의 말을 들어서 부자가 될 수 있다면 그 사람이 먼저 부자가 되지 않았을까요? 하지만 알다시피 그렇지 못합니다. 우리는 본능적으로 영적 교감을 필요로 하죠. 가까운 사람에게, 가족과 친구, 동료에게 조언을 구하는 것은 세상에서 가장 자연스러운 충동입니다. 그러나 남의 조언을 따르기 전에 막상 그들의 인생은 어떤지 살펴볼 필요가 있는데요. 그런데 우리는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가 남의 조언을 따를 때 그 이유가 상대가 성공한 사람이라서가 아니라 상대에게 품은 감정적 믿음 때문일 경우가 많습니다. 부자가 되어보지 않은 사람들이 우리에게 부자 되는 법을 제대로 알려줄 수 있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는 검증된 사실만 골라 믿을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 안에서 부에 이르는 특별한 경로를 만들어낼 능력이 있습니다. 그러니 먼저 자신을 믿고
그런 경로를 앞서 밟아본 사람들을 찾아 여정의 길라잡이로 삼아야 하는 것입니다. 또한 비판론자와 비관론자의 지적은 흘려들어야 하는데요. 우리의 꿈이 비현실적이고 우리의 목표가 허황된다라고 말하는 사람이 많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렇지만 현실은 내가 만드는 것입니다. 대다수의 사람은 기회가 요란하게 팡파르와 함께 도래하는 것으로 생각하죠. 자신의 삶을 바꿀 기회가 어지럽게 번쩍이며 존재감을 과시할 것으로 생각합니다. 하지만 기회는 그렇게 작동되지 않습니다. 그 때문에 의식 수준이 중요한 겁니다. 부유한 사람들이 돈 이야기를 하는 태도를 생각해 보세요. 그들은 돈 이야기를 아주 편하게 합니다. 그들에게 돈은 인생의 다른 관심사들과 다르지 않죠. 따라서 여느 관심거리 못지않게 열정적으로 돈을 논하는 것입니다. 그들은 돈에 대한 아이디어를 자유롭게 흐르게 하고 뜻이 맞는 사람들과 교환합니다. 이 교환은 종종 새로운 소득원 개발과 소득 다각화로 이어지고 이는 그들의 부를 더욱 증진합니다. 그들은 돈 이야기를 부끄러워하지 않습니다. 또한 돈 이야기에 어떤 감정을 부여하지도 않습니다. 그들은 대부분이 불편해하는 것을 편하게 생각합니다. 여기에는 정말로 단순한 이유가 있는데요. 돈은 우리가 가져야 할 진정한 목표, 즉 꿈을 쫓고 무한한 잠재력을 실현하기 위한 도구일 뿐이기 때문입니다. 재정적 성공이 곧 부는 아닙니다. 많은 사람들이 부자가 되려면 남들보다 많이 일하고 가족과 멀어지는 등 원치 않는 희생을 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요. 하지만 이것은 잘못된 생각입니다. 자유를 포기하고 소중한 사람들을 등한시하는 것은 부유한 삶과 정반대의 삶이기 때문입니다. 부는 단순히 돈을 많이 버는 문제가 아닙니다. 부는 우리가 좋아하는 것을 우리가 원하는 방식으로 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부유한 삶의 목표는 바로 자유입니다. 이제부터 우리가 자유로워지기 위해 처음에 말했던 패러다임에 대해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조엘 바커는 1990년경에 패러다임에 관한 책을 썼습니다. 그는 저서에서 미래를 형성하기 위해서는 자신의 패러다임을 바꿀 의지와 능력이 있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그렇다면 패러다임이란 무엇일까요? 패러다임이란 우리의 습관적 행동을 거의 독점적으로 통제하는 정신적인 프로그램입니다. 여러분이 몇 가지 영역을 개선하기 시작하면 여러분의 전체 삶이 크게 바뀔 것입니다. 이러한 변화는 거대하며 그 중요성은 매우 큽니다. 여러분이 목표로 하는 삶을 위해 이전에 가지고 있던 패러다임에서 작은 부분만 바꿔도 삶의 모든 영역에서 커다란 변화를 누릴 것입니다. 대부분 사람들은 자신의 영화에서 엑스트라입니다. 그들은 다른 사람들을 응시하며 저 사람들은 정말 잘하고 있어. 나도 그렇게 할 수 있다면 좋겠어. 라고 생각하거나 멋진 것을 보고 와, 나도 저걸 가지고 싶다 라고 생각하거나 아름다운 집을 보고 나도 저런 집을 살 수 있었으면 좋겠다 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진실은 여러분도 할 수 있다는 겁니다. 정말로 할 수 있습니다. 우선 여러분이 정말로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결정하세요. 여러분이 정말로 원하는 것은 무엇인가요? 어떤 삶을 살고 싶은지 머릿속으로 정확하게 이미지를 그리세요. 그리고 그 비전을 고수하겠다고 확고하게 결정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모든 면에서 더 잘 해낼 수 있는 긍정적인 방법들이 머릿속에 떠오르기 시작할 겁니다. 그렇다면 그것에 대한 목록을 만들어 보세요.
하지만 많은 사람들은 원하는 멋진 미래를 떠올려 보지만 그 미래가 어떻게 이루어질지 모르기 때문에 비전을 포기하고 맙니다. 설사 어떻게 이루어질지 안다고 해도 비전이 아니라 계획을 세우죠. 여기서 기억해야 할 점은 계획은 영감을 불어넣어 주지 않습니다. 하지만 비전은 틀림없이 영감을 불어넣어 줍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에게 비전이 생긴다면 이루겠다고 확고한 결정을 내려서 정신을 완전히 고정시키세요. 그것을 어떻게 얻을지, 어떻게 이루어질지 생각할 시간은 5초도 들이지 마세요. 우선 그것을 하기로 결정하세요. 여러분은 보다 강력한 어떤 힘이 있습니다. 이 완벽한 힘이 책임지고 그의 일을 성공시킬 겁니다. 걱정만 늘어놓으면 상황은 더 나빠지기 마련입니다. 그리고 걱정은 아무 문제도 해결하지 못하고 아무것도 막지 못합니다. 걱정해야 하는 일은 단 하나입니다. 그건 바로 걱정은 상황만 악화시킨다는 겁니다. 제임스 커크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걱정하면 믿음을 잃는다. 하지만 믿으면 걱정이 사라진다. 걱정은 슬픔을 없애지 못하고 오히려 기쁨을 앗아간다. 커크의 말을 기억하세요. 지금부터 마음과 패러다임을 살펴보겠습니다. 의심할 여지 없이 이것은 제가 배운 가장 가치 있는 아이디어입니다. 여러분은 의식, 잠재의식, 그리고 몸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에게는 놀라운 정신적 능력이 있습니다. 의식적인 마음은 우리의 지적인 마음입니다. 여러분의 의식적인 마음은 여러분의 교육된 마음이고 여러분의 지성이 상주하는 곳입니다. 하지만 여러분의 잠재의식은 상당히 다르게 작동합니다. 그것은 여러분의 감정적인 마음입니다. 의식적인 마음은 여러분이 생각할 수 있기 때문에 여러분이 선택할 수 있는 능력이 있습니다. 여러분은 여러분이 말하는 모든 것을 선택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하는 모든 것을 받아들이거나 거부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의 잠재의식적 마음에는 그런 능력이 없습니다. 그것은 우리가 무엇을 주든지 받아들여야 합니다. 거부할 수 있는 능력이 전혀 없는 겁니다. 또한 잠재의식은 상상된 것과 실제의 것을 구분할 수 없습니다. 현실과 상상된 것을 구분할 수 없다는 말이죠. 오늘날 우리의 마음은 라디오, 텔레비전, 신문 등에서 나오는 정보로 넘쳐나고 있습니다. 텔레비전 방송을 보는 것에 푹 빠지게 되고 누군가 경기가 안 좋아질 것이라고 말할 때 그것을 받아들이지 않겠다는 마음을 오히려 크게 열어둡니다. 심지어 그 상황에서 우리는 우리의 마음을 활짝 열어놓고 그 생각들을 바로 집어넣습니다. 그 생각들은 우리의 잠재의식으로 가는 겁니다. 아까 잠재의식에 대해 뭐라고 말했었나요? 잠재의식은 거부할 수 있는 능력이 없습니다. 왜일까요? 그곳은 바로 패러다임이 있는 곳이기 때문입니다. 잠재의식적 마음에는 패러다임이 자리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우리의 의식 속의 모든 종류의 지식을 프로그래밍 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현실에서 얻는 결과는 우리가 가진 모든 지식과 일치하지는 않습니다. 왜일까요? 왜 그런 결과를 얻는 것일까요? 바로 패러다임의 통제를 받기 때문입니다. 유전적인 것도 환경적인 것도 전부 패러다임입니다. 엄마의 에너지 입자, 아빠의 에너지 입자가 합쳐졌고 여러분은 잉태되었습니다. 그게 시작이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280일 동안 계속 유지되었고 여러분의 마음은
유전적으로 프로그램화되었습니다. 그렇게 프로그래밍된 패러다임 내에서 모든 생각과 행동이 통제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변화하려면 뿌리 깊게 자리 잡은 패러다임을 바꿔야 한다는 말이죠. 왜 우리는 이것을 학교에서 가르치지 않을까요? 잠재의식 속에 프로그래밍 된 패러다임으로 인해 우리는 위험을 감수하려고 하지 않습니다. 만약 우리가 이런 말을 미리 들었다면 어땠을까요? 불행히도 어린 시절 이런 이야기를 들은 사람들은 거의 없을 것입니다. 절대 다수의 사람들이 안전지대에 머물도록 정신적으로 프로그래밍 되었습니다. 하지만 어린 아기들은 타고난 위험을 감지합니다. 아이들이 걷다가 넘어지지만 결국에는 걷는 법을 익힌다는 건 누구나 알고 있는 사실입니다. 아기가 넘어질까봐 걸음마를 시키지 않는 부모가 있을까요? 우리가 목표에 도달하는 과정은 아이가 걸음마를 배우는 과정과 비슷합니다. 이 모든 단계, 심지어 넘어질 수 있는 단계를 준비가 되어 있을 때에만 성공에 이를 수 있습니다. 그러니 여러분도 도전을 멈추지 말아야 합니다. 저는 오랜 세월이 흐른 뒤에 알 수 있었습니다. 성공은 목표에 도달하는 것이 아닌 목표를 향해 나아가는 과정이라는 것을요. 목표를 달성하려면 위험을 감수하고 성장하며 자기 자신의 진정한 모습을 찾아가야 합니다. 여러분의 행동과 결과는 길들여진 잠재의식의 표현입니다. 너무나 오랜 세월 동안 안전지대에 머물러 있어야 한다는 터무니없는 정보들이 여러분의 생각의 일부가 되었습니다. 그런 안전지대에 머물려는 여러분들의 프로그래밍 된 생각들이 행동을 낳고 그 행동이 결과를 낳습니다. 바로 지금 이 순간부터 타인을 따라하지 않겠다고 결정하세요. 더는 안전지대에 머물지 않고 자유로워지겠다는 생각으로 자유를 미루지 마세요. 만일의 사태에 대비해 안전지대에 머무르는 습관에 사로잡힌 사람들이 얻게 되는 건 만일의 사태뿐이겠죠. 그런 습관은 이쯤에서 끝내고 마음의 문을 열고 햇빛이 비치는 곳으로 나가 마법을 일으키세요.